네, 월요일 첫 번째 시청자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휴원수인데요. 네, 매수가는 47,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인데요. 예, 지금 제가 전화 감이 안 좋아서요. 아, 네네. 제가 말씀드릴 걸 드리고, 그리고 TV로 시청하겠습니다. 좀 네.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시청자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휴원수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거의 400%가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 꼭지점이 돼서 쌍봉의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정점을 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궁금하고, 두 번째는요, 현재가가 이 회사 대비 싼가 비싼가 현재가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지금 조정을 받는 건지, 그리고 3분기 예상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하락하고 조정을 받는 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고요.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휴메딕스라고 연말에 상장한다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호재 같은데 이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고 현재.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은 좋다 그러는데요. 성장성이. 근데 지금 조정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손주가는 어떻게 돼야 하나고요.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 이렇게 적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 모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네.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장 종가입니다. 휴온스가 1.10% 오르면서 45,8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4가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여쭤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조정에 대한 원인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좋지가 않았던 건지, 그렇다 아니라면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미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건지, 지금 밸류에이션 가격이 적정 주가인지를 궁금해하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좀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 노트를 좀 다 적어놨고요. 네. 예, 이게 사실 무슨 회사인지는 다 사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온스라는 회사는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주력 회사이고, 주사제 및 정제라고 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휴온스의 제품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비슷하게, 비만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들도 만들어서 이제 CF로도 좀 많이 나온 게 분명히 있고요. 자회사에서 이 휴메딕스라는 회사에서 분명히 이제 필러를 매출을 좀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 146억 원 나왔고, 2분기 실적 자체에도 화면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2분기에 79억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잘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잘 나온 겁니다, 사실. 왜냐면 2분기 가이던스를 사실상 조금 하향 조정을 했었어요, 그간에. 하향 조정을 하는 타이밍에 주가가 조금 이제 고가 대비해서 좀 밀렸었고, 밀리는 과정에서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네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조금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잘 나온 편이고, 그 2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된 거 대비해서도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는 잘못된 분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92억 원, 지금 현재 99억 원까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일단은 조금 하향 조정이 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하향 조정이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나간 비용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연간 가이던스 349억 원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403억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휴온소라는 기업은
분명히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거의 뭐 100% 가까이 좀 성장을 해왔었고요. 단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고속 성장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4배, 5배 올라왔으면 사실상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는 이제 상반기가 다 갔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그 주가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좀 산정을 해보면은 대략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산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뭐 제약사들 평균 대비해서는 사실상 뭐 싸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긴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와 또 한편으로는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뭐 아주 비싸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는 사실상 주가가 뭐 그렇게 비싸고 싸고를 논할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자회사들의 성장 가치에 따라서 주가의 향후 방향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그 조정 원인은 일단은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조정을 조금 더 기술적 흐름은 제가 따로 봐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이걸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주들 평균 대비해서는 네.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바닥과 고점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조금 이따 봐드릴 부분, 뭐 저점과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아마 전형적으로 추세 상승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쭤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기술적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밸류에이션은 15배에서 16배라고 또 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 상장 부분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휴메딕스가 이제 올해 연말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호재 같은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이슈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게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상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소 좀 위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휴메딕스라는 회사가 매출액이 대략 한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나오던 매출이 대략 지금 현재 200억 원 이상 좀 나오고 있고 그 2배 성장입니다. 필러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뭐 메디톡스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메디톡스 주가는 사실상 뭐 10배 가까이 올랐었던 뭐 대박 종목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휴메딕스도 지금 이제 필러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품 시장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상장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딜레이가 되긴 했으나 상장이 결국에는 하반기쯤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휴메딕스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이제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 예전에 매출액 100억 원대에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5억 원대 전후로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이 200억 원대 이상으로 신장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대략 한 60억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영업 마진으로 봤을 때도 마진율로 봤을 때도 한 30% 이상 좀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합작법인 휴온랜드 이제 준공이 좀 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휴온랜드의 공장 본격 가동이 되는 시기 자체는 내년입니다. 내년. 지금 현재는 시험 생산,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매출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중국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저만제와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DHP 코리아라든가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인공 눈물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IT 제품들을 이제 접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좀 많아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구 질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휴온스가 지금 이 저만제라든가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지금 당장 장담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프리미엄을 지금 당장 반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기대치는 분명히 좀 있다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휴메딕스 같은 경우 이 화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당기순이익으로 뭐 14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적으로는 30% 이상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휴메딕스 상장은 아까 말씀드린 지연이 돼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밀리는 거지, 이게 상장의 기대감이 없어서 빠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휴온랜드는 일단 이번에 이제 공장 증설이 좀, 공장
올라와야 되고 공정 신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거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적 부분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상향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내년 실적 기준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평가받고 있다. 일단 이거 밸류에이션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린 거는 점진적으로 바닥을 높여가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제가 노트에다 좀 작성을 해서 좀 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좀 느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쌍봉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야 되고 펀더멘털과 향후 성장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향후 성장성은 지금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이게 과거로 차트 한번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쌍봉이라는 것을 자꾸 논하게 되면은 작년에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를 다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쌍봉으로 보이거든요. 주가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이때가 이제 휴메딕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가 이 2013년 하반기 이때거든요. 이때도 다들 그때 당시에도 쌍봉이니 뭐니 이제 다 이제 뭐 고점 지났다라고 해가지고 다 털고 나갔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빠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추세는요. 저점은 분명히 높여나가고 있고 고점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어요. 단지 이게 이 진폭 자체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지루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매수가가 상당히 이게 과거 상승한 거 대비하면은 매수가가 완전 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완전히 바닥권에서 샀으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대에 샀으면은 업사이드가 높은 자리에서 산 거기 때문에 주가도 좀 활발하게 올라갈 거고 하긴 한데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상 이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사실상 좀 굉장히 적은 상황이에요. 현재 주가는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봐야 여기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요 정도를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2만 원, 3만 원대에 샀으면 50% 전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은 저는 보유 관점으로 좀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이제 52,000원을 설정을 했고 손절가는 4만 원 선으로 좀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그 인공 뭐 저만제라든가 뭐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2,000원 중기적으로 일단 봤을 때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PPT 파일에도 말씀드린 것도 6개월 전후의 목표가가 이제 52,000원 정도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네, 예. 잘 보고 계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판단이 맞으신 것 같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서 1차 목표가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휴원수였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조윤구 전문가의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만 원이고요. 정재용 부지점장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0391님께서 테린 포장을 문의 주셨습니다. 2,320원에 사셨고요. 20%를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부지점장님, 네. 테린 포장입니다. 네. 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올라왔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조정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을 주시겠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이 테린 포장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골판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택배를 받아보면 뭐 종이 상자를 받아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에서 점유율이 아세아 제지와 함께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위권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린 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느냐죠. 그러니까 택배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이건데 우리나라의 택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뭐 온라인 쇼핑의 증가 또 뭐 각종 명절마다 또 이 선물들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수요 자체는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부분이죠. 폐지 고지라고 하는데 이 폐지를 수입을 해서 골판지 업체들이 다시 골판지로 상자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인데
이 폐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재료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폐지 가격은 뭐 현재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폐지를 수입하다 보니까 환율이 원화 강세일 때가 좋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테린 포장 주가 뭐 저평가되어 있고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이제 2,000원 쪽 아래쪽에서 뭐 이런 또 추석이 또 빠르죠. 그런 거와 수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조정 구간인데 뭐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혹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좀 접으시는 게 좋겠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 여기서 2,000원 전후에서 조정 받고 다시 재차 상승세로 나오면 뭐 한 2,500원 수준 무난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1,800원 같은 경우는 반등이 이제 시작된 시점이 1,900원에서 2,000원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완전히 무너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테린 포장입니다. 2,500원 목표가, 1,800원의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테린 포장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시청자님 전화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요, 129만 2천 원. 129만 2천 원이시고요. 어느 예. 정도 담고 계세요? 예, 조금 15% 넣었어요. 15%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얼마 전 7월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세요? 한 이틀 이번에 빠끼리 지난 금요일 날 들어갔거든요. 네. 이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들어갔는데,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고, 네네. 또 만약에 조금 빠지면 어디서 내가 재매수를 더 들어가야 될런지 그렇게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두 분 중에는 어느 분께 진단 듣고 싶으신가요? 조용구 전문가님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용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왜 굳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이 일단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당장 급하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악재도 없고 올라갈 만한 그런 호재도 없어요. 이번에 7월 말쯤에 주가가 사실상 상승을 했던 배경 자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20% 이상 높인다고 했었고, 사내 유보금에다가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배당 성향을 높일 수가 있겠다. 뭐 애플 컴퓨터처럼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겠나라고 이제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뚜껑을 쫙 열어보니까 배당은 500원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500원밖에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절대 없었고요.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 갈 길 가겠다 해가지고 설비 투자와 이런 거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7월 말쯤에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폭격을 좀 가해버린 겁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현재 수준에서 주가를 이제 올려주려면은 다른 게 없고,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뭐 무상증자를 하든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분명히 좀 찾아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 첫 번째 그 배당 성향,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일단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후로 뭔가 삼성전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의 내용은 지금 당장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장 모멘텀이 확보가 되기 이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조금 답답한 행보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예, 예. 예, 일단 이 최근에 바닥은 분명히 좀 잡혔다고 봅니다.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뭐 급하게 뭐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없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12만 9천 원에서 13만 원 선이라는 가격은 깨지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다 믿고 있는 건 그겁니다. 삼성이 못하면 누가 하겠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주식을 급하게 파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이 135만 원에서 140만 원 요 사이에서는 좀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나올 거고 14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데 그 성장 동력이 지금 당장 밝혀진 것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한 130만 원 선을 이탈하면 좀 이제 손절을 한 쪽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135만 원에서 140만 원 선을 좀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수익전을 한번 하시고 조금 다른 쪽 활발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삼성전자 전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이번 문자 참여로 해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요, 9452님의 신한지주입니다. 57,700원에 사셨고요. 10%를 들고 계십니다. 진단과 전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종가가 56,600원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100원 아래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금융지주들 참 좋잖아요, 부지점장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오늘 아니면 뭐 어제 이렇게 사신 것 같고 아니면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물려 있으신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은행주들은요 사실 그 이번 부동산 정책 특히 LTV DTI 완화의 핵심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의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것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은 은행은 그 님이라고 그 이자 마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수수료 뭐 이런 걸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금융권에 있는 그 대출이 한 10%는 은행 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 LTV를 완화시켰으니까 60에 70%로 이렇게 완화시켰다고 하면 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자가 싼 은행 쪽으로 담보대출을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금융권에게는 뭐 악재 얘기했지만은 은행 쪽은 호재란 말이죠. 그래서 수익성 방 분명히 좋아질 것이고 또한 그 은행주들이 구조조정을 했고 이런 효과들이 지금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결국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증권주,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건데 다만 이제 은행주들의 그 상승 속도가 빠르겠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이익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 은행주들의 그 뭐 이런 그 수혜가 되는 부분은 정부 정책의 수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주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증권주나 건설주들보다. 그러니까 시총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총 개념으로 보면 10조짜리 10% 가는 게 편하겠느냐, 1조짜리 10% 가는 게 빠르겠느냐, 1조짜리 10%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 1조짜리는 1,000억만 올라가면은 10%거든요. 근데 10조짜리가 10% 올라가면 1조가 올라야 돼요. 그만큼 이 대형주일수록 상승폭 탄력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행 업종 자체가 아주 뭐 고성장 산업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상당히 완만해요. 주가의 상승 속도는 기대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한지주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결국 목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5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오겠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들. 왜냐면 이 조정받으면은 뭐 한 48,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에서 한 10% 정도 내가 차익을 보겠다면은 한 요 정도 가격대 사야, 뭐 비교적 오랜 기간이 아닌 이 정도에서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시간을 좀 요할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5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45,000원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거는 손절보다는 보유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그 속도는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5,0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갈게요.